이제 포 반복문은 어떤 그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 while 반복문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계속 반복을 실행할 거다. 근데 그 조건을 어떻게 줄 거냐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복의 횟수는 모르지만 반복의 조건을 알고 있는 경우에 보통 많이 사용한다. 지금 보는 것처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저기 뭐야, 이제 이 엄마가 그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이제 아들들이 아들 어쨌든 아들이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식사가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를 계속 기다려야 되죠.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식사가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그 계속 기다리는 게 계속 반복이죠. 계속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엄마가 밥하는 시간이 대충 뭐 한 10분, 뭐 한 30분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이 조건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행위는 while 반복문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서, 어때요? 엄마 밥 다 됐으라고 물어보고, 이 조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리스폰스가 아니죠, 아니. 밥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밥이 아직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 되죠. 계속 반복을 한다. 밥이 다 됐으면 어떻게 되죠? 멈추면 되죠, 여기서. 반복을 안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식사를 하면 되죠. 자, 이와 같은 조건문들은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할 수 있다. while 반복문은 이와 같이 그 생성된다. 이와 같은 문법을 취하고, while 다음에 조건을 여기다가 준다. 조건. 반복하는 조건. 조건이 참이면 계속 반복하는 거. 반복해야 될 문장, 반복할 문장이 있고, 아까하고 똑같이 while문 다음에는 콜론으로 넣어놓고, 이 콜론 다음에 있는 이 여러 줄들은 만족하면 여러 줄이 될 수도 있고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자, 볼게요. 자, 밥을 기다리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리스폰스가 아니라고 일단 했어요. 리스폰스가. 그래서 while에다가 리스폰스는 아니가 되면 어때요? 이 조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맨 첫 번째 리스폰스에 여기 변수에 아니라고 입력을 했죠.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while문 리스폰스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죠. 지금 맨 처음에는 이 조건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조건이 참이죠. 왜냐면 아니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참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장을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input 다시 한 번 더 엄마 다 됐으라고 물어봐요. 엄마가 그래라고 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라고 답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아니를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입력을 하면 다시 while문에 올라가서 아니구나.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 문장을 또 인풋으로 또 계속 받는 일을 하겠죠. 그런데 엄마가 아니 말고 다른 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라고 하면 이 문장은 실행을 계속 안 하겠죠.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이 문장을 여기 파이썬 툴에다 빨리 아주 빠르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 1분 만에 만들어 봅시다. 저기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다.
자, 여기 보면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이 세미콜론이 없어야 돼요. 세미콜론이 없어야 돼. 이게 아마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여기는 세미콜론이 없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 한번 해볼까요? Visualize Execution. 자, next. 자, 이 글로벌 프레임에 리스폰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no라는 문자가 변수에 들어왔어요. 자, next. 자, next를 하는데 이 while문으로 보면 리스폰스에 no가 있으면 조건 참이죠. 그러면 참이면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봅시다. next. 자,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뭘 하라고 그래요? 입력하라고 그래요. 뭐 지금 밥이 식사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다시 no 한번 눌러볼까요?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submit. 자, 그래서 여기 보면 no를 입력했어요. no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리스폰스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no가 여기 들어 있어요. 리스폰스에는 여전히 no가 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next 한번 눌러볼까요? 그 또 no이니까 또 이 조건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 yes 한번 해봅시다. 준비됐어 하니까 오케이, 준비 다 됐어라고 하고 submit 누르니까 이 리스폰스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제는 yes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 next 한번 눌러볼까요? next. 여기 들어오지 않겠죠. 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그리고 나서 출력 해보면 let's eat, 식사합시다 라고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거다. 자, 이와 같은 구조로 반복문이 실행이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아마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실습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부터 100까지. 자, 이제 카운트 만들고 썸 만들고. 근데 나는 도저히 1부터 100까지 만드는 이 어쨌든 좀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변수를 처음에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도 왜 이렇게 변수를 생성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여기 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변수를 하나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누적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두 번째. 어쨌든 뭐 지금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자, 반복을 해봅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100까지 반복을 하겠죠. 자, 근데 반복을 할 건데 그럼 여기 2-1이 되겠죠. 이 반복하는 안에서 뭘 할 거예요? 1부터 하나씩 더하면 되죠. 그래서 1부터 하나씩 더해서 어디에? 누적 변수에 넣기죠. 맞죠? 사실 여기 안에서 할 일은 그게 있고 그리고 사실 할 게 하나 더 있죠. 뭔가 전가를 하고 싶은 값을 하나 1부터 100까지니까 1 전가시켜야 되겠죠. 근데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 반복문은 완료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번 그리고 나서 반복이 끝나면 뭘 해주면 되죠? 누적된 값 출력해주면 되죠. 누적된 값 출력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코드를 딱 처음에 봤을 때 물론 지금 아주 간단한 코드예요. 딱 보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훈련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코드부터 쓰고 싶지 않아요. 이 코드는 나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처리 과정을 먼저 손으로 써요. 처리 과정을. 그래서 처리 과정을 손으로 쓰고, 그럼 이 처리 과정 중에 나오는 이 과정을 그대로 소스 코드로 다시 한번 옮겨 봅시다. 누적을 저장할 변수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오케이. 뭐 뭔지 모르겠지만 누적이라고 그러니까 뭐 나는 썸을 하고 싶다. 또는 accumulate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그 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썸을 하나 만들고, 근데 그 값은 그쵸 0으로 이제 초기화를 해야겠죠. 0으로 초기화를 할 거예요. 여기에 써봅시다. 내가 여기 0하고 가로로 그러니까 사선을 하나 그었죠. 이 숫자는 이제 이게 알파벳 O인지 숫자 0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사선을 하나 그었어요. 숫자 0이라는 뜻이고. 자, 그럼 반복을 하라고 그래요. 반복하라고 그래? 오케이. 그럼 무슨 반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횟수가 있어요, 없어요? 횟수가 있죠. 근데 횟수가 있으면 아까 우리가 뭐 쓰라고 그랬지? 폼은 쓰라고 그랬죠. 근데 폼은 써도 되고 사실은 while문을 써도 되고, 근데 while문을 써도 되고 폼을 써도 되는데 이제 이런 횟수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폼은 쓰는 게 좀 더 좋긴 해요. 그럼 폼은 써봅시다. 왜냐하면 두 번째 처리 과정에서 반복문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폼을 써볼게. 폼은 아까 할 때 문법이 어떻게 됐죠? I, in, 또 뭐라고 그랬죠? range, 뭐 어쨌든 횟수가 있어야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되죠? 1부터죠. 어디까지? 사실은 이제 100까지인데 얘는 이 n-1까지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일식 전가할 거니까 여기 뭐 굳이 1을 안 넣어도 되겠죠. 닫을게요. 닫고 여기 어떻게 세미콜론 콜론 찍어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 안에서 할 일이 이 일이죠. 맞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썸이라는 값에다가 하나씩 누적하라고 그래요. 그 1부터 하나씩 누적하라고 그래요. 어디에? 이 i에 있는 값을 썸은 사실 누적한다는 얘기는 썸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썸은 썸 플러스 하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i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렇게 하고 증가할 변수 1 증가하라고 그래 써놨는데 근데 굳이 이제 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지금 자동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 레인지에서. 레인지 함수에서.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고 어떻게? 반복하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반복이 끝난 거죠. 반복이 다 만들어진 거죠. 반복이 끝나면 세 번째 할 일 누적된 값 출력하라고 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프린트 누적된 값이 뭐죠? 썸하고 출력하고 이제 종료하면 내가 만들어둔 이 처리 과정이 그대로 이 소스 코드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옮긴 것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 글쓰기를 잘하고 싶으면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지 글을 어디다가 잘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독후감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술을 쓰려면 그 논술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나 어떻게 쓰겠다고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야겠죠. 그 구상하는 작업이 처리 과정이에요. 지금 이 코드는 아주 간단하니까 이 처리 과정은 없이도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지만 코드가 좀 더 복잡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처리 과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줄씩 한 줄씩 작성하고 그 내용을 처리 과정을 어떻게 소스 코드로 옮기는 것은 단순 작업이에요. 단순 작업. 소스 코드로 옮기는 어떻게 보면 변경하는 단순 작업만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와일문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포 반복문으로도 충분히 1부터 100까지 해서 출력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실습을 와일문도 해보고 포 반복문도 반드시 해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반복문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암호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암호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호를 막 사용자가 입력했어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암호가 컴퓨터가 실제로 원래 맞는 암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원래 맞는 암호는 Python is fun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명제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참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Python is fu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반복하면 되죠. 계속 반복해서 언제까지? 암호가 맞을 때까지 계속 입력하면 된다. 오케이. 자, 중첩 반복문이 나왔는데 중첩 반복문이 나오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저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전혀 어려운 거가 없어요.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이 포문 안에 이 포문을 우리가 넣을 수 있듯이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우리가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싶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해주고 싶어요. 자, 단순히 별표를 찍는 건데 이 별표가 가로로도 반복이고 세로로도 반복이죠. 가로, 세로 다 반복이죠. 다 반복이에요. 자, 그러면 반복을 가로, 세로 다 반복을 해야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이만큼을 예를 들어서 반복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몇 개지? 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10번 반복하면서 출력하면 되죠. 자, 그런데 10번 반복하면서 얘를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10번 반복하는 이 출력하는 얘를 몇 번 반복해야 돼요? 5번 해야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10번 반복해서 얘를 출력할 건데 이 얘를 몇 번 한다 하면 5번 반복할 거예요. 5번 반복하면서 자, 5번 반복하면서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자, 오케이. 그렇게 하고 자, 10번 반복하면서 출력. 그럼 실제로는 10번 반복이라고 적어 놓고 10번 아이고. 10번 반복이고 이 반복문 안에서 하는 일이 뭐죠? 이 반복문 안에서 하는 일이 10번 반복문 안에서 하는 일이 별표 출력이죠. 별표 출력. 근데 이 별표를 출력하는데 별표를 가로로 출력할 거예요. 가로로. 아까 가로로 출력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AND에다가 이 공백을 하나 주면 가로로 출력된다고 그랬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이 문법적인 내용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구상은 뭐 가로로 출력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구상이니까 가로로 출력해 봅시다. 얘를 몇 번, 10번 반복했어요. 이 반복문이 끝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반복문이 끝나면 나가면 되죠. 근데 나갔을 때는 아직 5번 반복은 아직 안 끝났죠. 맞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한 번 반복했을 때 끝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뭘 해야 돼요? 한 줄을 어떻게 해야 돼? 한 줄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와야 되죠. 자, 다음 줄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반복문이 끝나면 1.2에서 해야 될 일이 뭐다? 다음 줄 넘기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다음 줄 넘겼으면 사실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5번 반복이니까 또 이를 위에 올라가서 10번 반복하면서 또 가로로 출력하면 되죠. 이 일을 어떻게 5번 반복 다 하면 그리고 나서 5번 반복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종료하면 돼요. 이 처리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된다? 소스 코드로 그냥 옮기면 돼요. 자, 옮겨 봅시다. 5번 반복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for
반복을 보통 이제 변수 하나 더 만들면 되죠. 보통 반복 변수들은 전통적으로 I, J, K라는 알파벳이 보통 반복 변수를 보통 사용하는 이게 왜 IJK를 사용하는지는 이 뭐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 예전부터 반복할 때는 이 IJK 변수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I라는 변수를 한번 써봅시다. 여기 쓰고 몇 번 반복하면 돼요? range하고 5번 반복하면 되죠. 왜냐하면 5번 여기 5 넣는다는 얘기는 0, 1, 2, 3, 4 5번이니까. 자 그렇게 하고 1.1은 소스 코드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4 이번에 J를 반복문으로 해봅시다. in range 몇 번 반복을 하고 그랬어요? 10번. 여기 이걸 세미콜론을 빠뜨리면 넣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1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1.1 안에 할 일이 출력하라고 그러죠. 출력 프린트 하고 이 가로로 출력하는 거니까 아이고 지금 저기에 있는 것처럼 아이고 이 문장을 여기다 이제 적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1.2는 이 반복문이 끝나면 1.2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반복문이 끝나는 시점이면 여기 밑에다가 이 반복문이 끝나는 시점이면은 여기 아래에다가 프린트하고 다음 줄로 넘기래요. 근데 다음 줄로 넘기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 방법은 뭐 왜 이렇게 하면 다음 줄로 넘어가는지는 이제 우리가 뭐 천천히 알면 되는데 일단 다음 줄로 넘기는 방법이 이 프린트하고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땡땡 안에다가 이 공백으로 그 더블 코테이션으로 큰 따옴표를 묶어주면 다음 줄로 넘어가요. 다음 줄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종료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러면은 이 코드가 완성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만 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지라고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처리 과정을 한 줄씩 한 줄씩 적어보고 그 처리 과정을 이 코드로 옮기는 단순 작업이지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고 바로 코드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면 대부분 실패한다. 이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기로. 여러분들이 이걸 외웠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만 풀 줄 알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다른 문제를 풀기는 상당히 힘들어진다. 자 여기 보면 엔드 표시는 이거 출력하고 줄바꿈하지 않고 한 줄을 출력하라는 의미고 프린트에 이 큰 따옴표 문장은 다음 줄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라고 이제 밑에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비슷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좀 조건이 바뀌었어요. 자, 이 조건이 바뀐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한번 처리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 처리 과정을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할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봅시다. 자, 그래요. 오늘 진도는 내가 중첩 반복문 여기까지 진도 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리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이 소스 코드를 바로 보지 말고 처리 과정으로 이 과정을 처리 과정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적어보고 여러분들이 작성된 소스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를 해보고 코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가 몇 가지 실습 안 했던 부분들 쭉 실습을 해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파이썬 튜트를 이용하면 이 한 줄씩 한 줄씩 실행되는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